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캐치온마인드의 전준희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의 기업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캐치온마인드의 전춘익입니다. 네, 최근 되게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서비스 런칭하느라고 좀 바쁘긴 한데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준비해주신 주제가 2019년도 연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주제더라고요. 아시아나하고 이스타항공 주제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을 아주 뜨겁게 달궜죠. 항공사 매각 이슈입니다. 먼저 아시아나 항공이 현대산업개발 미래세 대우 컨소시엄에게 인수가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31년 만에 새로운 주인이 탄생한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노렸던 제주항공은 또 이스타항공을 네, 네. 예,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기존의 저가항공사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기존의 제주항공 45대, 이스타항공 23대에서 68대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저가항공사보다는 이제 어느 이제 그 중형 대형 항공사로 이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키워드를 대표님이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한도, 주식 매매 계약 관련된 조건들, 그다음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하죠. 업계 둘러보고 관련된 업계 이슈를 둘러보는 시간. 네. 이렇게 주셨죠. 네, 맞습니다. 먼저 그러면 손해배상 한도 관련해서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해 그 어떤 구주 가격의 9.9%로 합의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우발 채무가 뭔가요? 네, 우발 채무라는 이제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까운 미래에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되는 가능성 있는 채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태 거 네, 아시죠? 그 기내식 업체들과 수백 건의 소송을 했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주는 네,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는 그 주식은 모두 그쵸, 다 그쵸. 예, 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자나 합병 등으로 해서 새로 주식 발행이 되면 그 부분은 신주라고 이제 신주라고 예, 보면 반대말이죠. 될 것 그죠?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주식 매매 계약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생각보다 주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나요? 네, 주식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수자와 네, 매도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네, 그쵸. 부동산 매입 예. 매도 계약서를 짓지 않습니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매매 계약에는 뭐 거래 조건 절차, 뭐 진술과 보장, 그다음에 그 각각의 국가와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이행사항, 네, 그다음에 네. 어떤 선행 조건,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해제에 대한 위약금, 이래서 주식 매매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로 네. 예,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이 민감하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두껍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비용 항공사 업계를 둘러보기 전에 일단 좀 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요 컨텐츠 코너가 그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코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대형 항공사 요 의미부터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밑에 그 19년도 기준에 저가 항공사를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비용항공사 로코스트 캐리어는 말 그대로 싸다. 네네. 네, 저렴한 그쵸, 예, 로졸로. 항공을, 예, 아주 저렴하게 네,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대형항공사 보통 대형항공사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국적 항공사라는 표현도 일부 쓰고 있는데 그쵸.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가 항공사가 그러면은 국내에 어디가 있는지 많이 아실 텐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주항공, 그렇죠. 예, 이름과 같이 제주, 네네. 2000에서 2006년도에 첫 취향이 됐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진에어가 있습니다. 2008년 7월입니다. 여기는 제주항공이 저가로 성공을 하다 보니 대한항공에서 맞습니다. 예, 네, 새로 네. 또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와 비슷합니다. 네, 아시아나 아시아나에서, 항공이 그쵸. 또 네. 예, 새로 출범을 하게 된 이제 저가항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타항공가 2009년이고 TA 항공이 이제 2005년에 한성항공의 한성항공 이름이 시작했죠. 바뀌어서 네. 이제 TA 항공을 하고 있고요. 기타 뭐 여기에 뭐 청주나 양양에도 네. 예, 항공사가 있는데 그 LCC의 국내 국제 여객선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었던 게 이제 현재 그쵸.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네, 네. 시장에서 저가 항공사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지속 성장을 해 왔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뭐 대표님 준비해 주신 그래프에도 보면 옛날에 비해서 뭐 19년도 기준 5월 기준으로 봐도 뭐 그 대형 항공사에 버금갈 정도로 퍼센티지가 좀 많이 네, 저가 항공사들이 맞습니다. 했지. 예전에 저가항공사가 국내선만 네. 어느 정도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은 이제는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그러네요. 예, 네. 국제선에도 그 비중 자체가 적지 않게 네. 확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비용항공사 업계 이슈 뭐 더스코프 기사도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18년도까지 항공사 업계가 굉장히 좋았다가 19년도에 갑자기 안 좋아졌죠? 네, 네.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 대외적인 거를 크게 좀 보신다고 하면 네. 항공사가 사람만 태우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중요한 부분이 화물입니다. 네. 근데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된 부분들이 있고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가지고 그쵸. 많이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이동량 자체가 한국을 거쳐 가는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 무이동량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적사하고 국적사에는 이제 저가항공사하고 그죠. 대형사로 네. 나누는데 그 외에 국내에 외항사들이 아.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중동의 항사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면서 그 시장 구도가 조금 더 네. 해비해졌다, 어려워졌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아, 일본과의 그쵸. 무역 네.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불매운동이 네, 네.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 여행 기피하면서의 어떤 그 저가 항사들이 취행했던 일본 전역의 그쵸, 어떤 그쵸. 관광객이 급 감소하면서 네, 매출이 급격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카이스캐너 이런 걸로 이제 가격 검색을 좀 해보는데 중국 항공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검색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준비해주신 도표 보니까 이제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영업이율이 엄청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2018년까지만 해도 네, 꾸준하게 그러네요. 지금 성장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2019년이 되면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뭐 상반기에는 대한항공 오늘가가 아, 그쵸. 그 집안이 있었고, 예, 이제 조양호정이 또 이렇게 네. 서거를 하는 부분에 또 집안에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었고요. 싸움들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아, 뭐 워낙에 뭐 물불 안 가리는 네, 그렇죠. 싸움으로 유명하고 아, 잘 깨시던데요. 집안에 뭐가 아, 던져지고 그쵸. 많이 물이 던져지더라고요. 빠져지고 막 이런 부분들 놀라울 정도로 아, 맞습니다. 예, 그냥 생방송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기내식 파동 좀 있었고, 그쵸. 예, 내부에 이제 ACC를 또 적강사를 처분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회사가 맞아요. 급격히 나빠진 네.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적강사들은 아까 일본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 네. 경쟁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쵸.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리해 보면 2019년 항공업계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한 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한 줄 평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정된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항공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으시고. 네. 예, 그래서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국토부 국제항공사 관계자와 친분이 있으신지 어쩐지 모르시겠지만 마지막 멘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항공에 대한 부분은 뭐 관광, 무역 다 네, 네. 같이 묶여서 이제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정된 그 관광객의 이용, 그 다음에 대외 네, 환경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최근에 동남아에서 한류의 바람이 어마어마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네, 네. 베트남. 네, 네. 최근에 그로 인해서 신태용 감독 네, 아시죠? 그러셨더라고요. 예, 네. 독일전 승리. 아, 예. 대단하죠. 신태용 감독이 네. 또 인도네시아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여행 가고 이런 부분,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한류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시아에서 어떤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격상되면서 동남아시아의 맞습니다. 어떤 관광 비즈니스, 무역 비즈니스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영업 반경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 항공, 관광 네, 비즈니스가 좀 더 다양해지고 어떤 지금의 2019년에
네, 어려웠던 시점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이렇게 좀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2탄도 네, 예. 좋은 주제로 좀 네,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주제 또 준비해가지고요. 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부탁한 마지막 멘트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